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간 국산 신궁 절호의 기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산 휴대용 대공 방어 미사일 신궁이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체코나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를 통해서 구입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밀매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신궁 미사일을 요청을 한 지가 몇 달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돈을 지불해가지고 한국산 신궁 미사일을 구입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휴대용 대공 미사일만 구입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몇 종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구입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수량이 대략 2만 5천 정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신궁이 얼마나 넘어갔는지 그거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지난 아아 전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아 전쟁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던 무인 공격기의 활약이 대단한 걸로 밝혀졌고, 그리고 그 무서움도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아 전쟁을 통해서 무인 공격기가 새로운 전쟁 양상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 후에 터진 우러 전쟁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술이 손을 보였는 바로 휴대용 미사일의 등장입니다. 휴대용 미사일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용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대기갑 전차 부대를 상대로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빈약한 전차 전력을 급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가 대량의 대전차 휴대용 미사일을 공급을 한 겁니다. 이게 과거 구월남 군대 같았으면 전부 다 러시아로 넘어갔겠죠. 그런데 애국심에 불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대통령 등 민관군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서방 세계에서 보내준 대전차 미사일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러시아의 대전차 군단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전차 휴대용 미사일을 간간히 사용을 했었지만 전적으로 대부대 규모로 사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배수진을 친 입장에서 대량의 대전차 휴대용 미사일을 사용하는 전술 교리를 개발해가지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전차 군단들을 다 격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공군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금세 점령할 거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제공권을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했었고, 그 이면에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앞으로 유인 지상 근접 지원기는 없어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확실하게 내놨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탄도 미사일을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요격했다고 우크라이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우로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때 바로 한국의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간 겁니다. 신궁 미사일은 서방제 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성능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프랑스의 미스트랄 휴대용 대공 미사일보다도 5천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미제는 4억 원 정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산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이 높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가 해외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세력들이 불량품을 보냈을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고위 관료가 현궁 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궁 미사일 사격 시험장에 가서 사격을 관람할 때 사격 담당자가 오바를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날아간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경험이 없는 사격자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계획적이었던 것이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현궁 미사일과 경쟁을 가장 격하게 하는 중국의 공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개발됐기 때문에 재고 탄약들이 있습니다.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시험 사격을 했을 때 25% 정도의 불량률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사가는 대공 미사일이니까 새로 제작을 해서 보냈을 걸로 믿지만 만약에 불순 세력들이 재고 탄약을 섞어서 보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일만 없다면 신궁 미사일은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타면서
우수성을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궁 미사일 판촉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무튼 신궁 미사일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